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키는 거. 네타냐후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국익대로 못하느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면 좋겠느냐. 당연히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중동 전쟁 조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면서 이번에 21일인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바이든과 해리스가 함께 네. 통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네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그 결과가 나왔나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걸 따라오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걸 따라 보면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원하는 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제 빨리 인질을 구출하는 이 휴전 협상을 끝내자. 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을 자꾸만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는 이번 휴전 협상에 참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마스 얘기는 뭐냐면 지난 7월 2일에 협상안대로 하면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7월 2일 협상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간 휴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은 거기에 바탕을 둔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군인을 다 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자꾸만 인질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그 전사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결론은 지금 두 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자 지역이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 라인이 필라델피 코리도라고 그럽니다. 필라델피 통로라고 그러는데 이 통로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휴전이 된 다음에 하마스가 이 통로 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무기를 계속 받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키겠다. 네. 그리고 휴전이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피난민들이 이제 원래 살던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과 북을 가르는데 넷사림 코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넷사림 코리도가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지켜서 피난민 중에 하마스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다 솎아내겠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마스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하마스 지금 하마스만 거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카타르에서 협상했던 아랍 국가 쪽에서도 미국이 너무 이스라엘 말을 다 들어준다. 아니 자꾸만 조건을 하면은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카이로에서 협상이 곧 이제 있을 텐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 조건을 유지를 한다면 협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대선 후보죠.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의 입장은요, 바이든보다는 좀 더 차가워요. 이스라엘에. 네,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너무 따뜻한 대통령이었어요.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는 대로 다 해준 대통령 없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잘해줬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대선과 맞물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은 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냉소적이거나 조금 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네. 보통 프로테스탄트 쪽들이 더 따뜻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은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아이리시 카톨릭, 아일랜드 출신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민주당에서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굉장히 차가워요. 네타냐후에 대해서. 아, 네. 네. 그 네타냐후 차가운데 해리스가 거의 오바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바마처럼 차가운 냉랭한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요. 지난 7월 24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갔었을 때 해리스를 만났는데 해리스가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속된 말로 약간 멋입은 표정이었어요. 둘 다. 둘 다. 만나게 회담 후에. 얼굴이 사진 찍은 게 뭐 전혀 그냥 딱 보여요. 얼마나 서로 싫어하는지를.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건 뭐 그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얘기. 오바마가 그 전까지는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오바마가 저 정도면 됐다.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 성명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 그렇군요. 예, 해리스는 바이든과는 결이 다릅니다. 아,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요, 솔직히 잘 모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때는 너무나 좋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수도를 네, 인정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한참 그 반전되고 났었을 때 미국에서 그때 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이 하도 공격을 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심하니까 무기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왜 무기를 안 주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기 표가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스라엘에게 조금 안 좋은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네타냐후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꼭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면 좋겠느냐?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예, 트럼프가 이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 네. 이러한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이 성사될 것이냐 혹은 오히려 더 결렬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휴전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입장에서도 휴전 입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양쪽의 주민들은 휴전을 원해요.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휴전 협상이 되고 인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는 게 시체로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 사람으로 다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민들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특히 말은 못하지만 하마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끼어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네타냐후 입장과 하마스 입장을 보면은 굳이 전쟁이 안 끝나는 것도 좋아요. 네타냐후 입장은 우리가 워낙 그동안 얘기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뭐 이게 끝나면은 탄핵받을 가능성 뭐 이런 깜빵 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하마스는 지금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원하지 않죠? 하마스는요. 휴전을 하면 좋죠. 휴전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휴전을 안 하면 계속 싸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헤즈볼라나 이란이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뭐 바짝 뛰어들진 않겠습니다만은 헤즈볼라도 뛰어들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주민들 입장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 뭐 가자지구 나오는 뉴스들 해외 토픽 그 뉴스들 보니까 정말 비참하더군요. 뭐 물 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건 그 회담 미국 방문을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긍정적으로 했고 합의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휴전하겠다라는 말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를 계속 폭격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만 휴전 합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했다라는 게 미국도 야 이스라엘이 우리 말을 동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탄야후는 그러니까 미국에게 미국의 안에 오케이 했다라고 했다면 넷사림과 필라델피 통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거기에서 절대 우리 군대가 거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미국이 그 두 통로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 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속이고 있거나. 네. 그런데 이제 아랍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안에는 필라델피 통로나 넷사림 통로에 군대에 주둔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둘이 동의했던 안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야지만이, 아니면 네탄야후 총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아니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선거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아닌 척하면서 휴전안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공습을 통해서 또 팔레스타인 그 파타당 간부도 네.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레바논 동부 헤즈볼라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게 휴전을 앞둔 움직임이 아니다, 자꾸 전선이 확장이 되는 우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전선은 확장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헤즈볼라하고는 계속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그냥 연장선이다. 예, 연장선이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헤즈볼라한테 요구하는 것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과 이스라엘이 북부가 맞닿는 국경선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국경선 지역에는요, 우리처럼 남북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 2km, 남쪽 2km, 4km가 중하기가 아니고 개별 화기만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도 그게 있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이거 없이 바로 주민들이 살아요. 주민들이 사는데 레바논이 계속 포를 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에서 5km 안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6만 명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하루에 얼마씩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게, 전쟁이 끝나는 게, 그렇죠? 근데 레바논은 안 그래요. 레바논도 한 9만 명이, 적어도 9만 명이 지금 피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헤즈볼라한테, 야, 니네들 쏘지도 말고 니네 올라가라 이거예요. 4km 정도 위쪽 북쪽으로 리타니 강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4km를 비워라. 그런데 헤즈볼라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너희들 편하게 사는 거 못 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증오가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가. 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레바논은 레바논대로. 레바논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니까,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 정부니까, 예, 그래서 공격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기 전에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와 무관하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마스하고 만약에 휴전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건 계속 이제까지처럼 그냥 전투가 일어나는 거군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요, 지난 7월 30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2인자를 죽였거든요. 예, 푸아드 슈크르라고. 그 사람이 사실은 비밀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도 없었는데, 그 흔적을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였어요. 그 죽이기 전까지는 헤즈볼라가,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자 전쟁을 끝내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휴전을 해도 우리는 공격하겠다. 네, 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이제 정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도 이번에 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하면서 보복을 천명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확전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확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확전은 기본적으로 이란도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이 확전을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 왜냐하면 네탄야후 총리는 왜 확전을 원하냐면 이 확전이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을 해서 네. 이란이 공격하고 미국이 개입해서 그 보복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키는 거. 핵시설을 부시는 게 네탄야후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혼자 못 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같이 이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고 이란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 판을 깨는 조금은 계산에 어긋나는 일을 이란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확전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뭐 줄이거나 확 스톱시켜 버리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럼요. 많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울 때 전략 무기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무기를. 그러니까 무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소진이 빨라요. 그때 나온 얘기가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은 5일 동안밖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 5일 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미국이 계속 지원하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그런데 8월 13일 화요일에 이스라엘에게 200억 달러 무기를 거래하겠다. 이 안을 갖다 승인을 했다. 미국 정부가. 이래서 과연 미국 정부가 전쟁을 스톱시킬 마음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무기 장사하느라 판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기 장사라기보다는 지원이라고 봐야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선 전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 때문에 표를 다 얻고 싶어해요. 누구의? 친 이스라엘 표. 그 다음에 반 이스라엘 표는 휴전. 예, 그냥 다 얻으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유대인들의 힘이 정말 파워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치가들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친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힘이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요. 그 내용으로 책과 글을 썼던 논문을 썼던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 샤이머 교수가 2007년이었죠. 이스라엘 로비 and Unite U.S. Foreign Policy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미국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총기 규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기 기업의 그 로비 때문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미어샤메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총기 규제를 왜 못하느냐?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총기 로비들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이 분명히 있는데 왜 국익대로 못하느냐? 그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로비라는 게 이제 미어샤메 교수는 이거를 유대인 로비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로비라고 해라.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 친구 유대인들 많은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이시 로비라고 하면 안 되고 유대인 로비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로비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하지 못한다. 이분의 책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너무한다. 너네들 지금 아니 그 먼저 공격 받아서 그건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근데 지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세계 여론에 따라서 미국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미어샤메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그 로비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로비라는 게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로비라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하는 로비. 자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이시 아메리칸이 있겠죠. 주이시 아메리칸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이시 러비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로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로비의 실체가 가끔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로비한다 그러면 뭐 뇌물로 걸리고 뭐로 하는데 미국은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로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로비스트로 정확하게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로비하는 분들은 워낙 자본이 충분하니까 그 충분한 걸로 정치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에이펙이잖아요. 네. 에이펙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 유대인 자본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각 대학가에도 많고 저도 그 캐나다에서 있었을 때 장학금 받았었을 때 그 이름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저도 주이시 캐네디안이 기부를 해서 한 장학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학금들도 저도 받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유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좋은 일로 쓰는 돈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학문이나 발전 이런 게 있는가 하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로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뇌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요. 네. 합법적으로 우리 소위 당신 지역구에다가 다리 하나 놔줄게,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요, 정치 자금. 정치 자금으로. 네, 정치 자금으로, 합법적인 정치 자금.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이요, 지금 현존하는 아마 미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로비를 받았을 거예요. 정치 자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네, 1등이고 거의 2등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혹은 그 친밀도를 계속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전쟁 초반, 전쟁이 한 3세기를 지났었을 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미국 민주당 지지층들의 60에서 70%가 휴전을 찬성하고 있었고요. 네. 미국 공화당 지지층인 최소 50% 이상이 50에서 60%가 휴전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6에서 8%예요. 그래요? 공화당 의원은 4에서 6%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차이가. 그게 이스라엘 로비. 네. 그렇군요. 네. 참 이러한 미국의 그 사회 그 현상 혹은 그 실세 이러한 영향력을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